다음에 11월까지 딱 1년 정도 공부를 했습니다. 인서울을 하려면 무조건 정시밖에 없겠다. 안녕하세요. 저는 중앙대 공공인재학부에 재학 중인 류가영입니다. 저는 고1 1학기까지 이제 학교를 다니고 교환학생으로 1년간 독일 학교를 다녔어요. 그리고 1년의 교환학생 프로그램이 끝나고 다시 한국 학교를 잠깐 다니다가 자퇴하고 정시로 대학에 진학했습니다. 독일에서 이제 학교를 다닌 1년은 한국에서 인정이 안 돼서 다시 고1 2학기부터 학교를 다녀야 했거든요. 다른 친구들보다 1년이 늦는 셈인데 그게 싫어서 자퇴를 했어요. 사실 지금 생각해보면 1년쯤 늦는 거는 별일이 아닌데 당시에는 되게 싫었나 봐요. 다들 똑같겠지만 2학년부터 지금까지는 코로나로 계속 비대면 수업을 해서 학교 갈 일이 없었거든요. 그래도 새내기 라이프를 즐길 수는 있었으니까 지금의 21학번보다는 상황이 낫죠. 확실히 고등학교 때까지는 이제 포커스가 공부였던 것 같은데 대학교에 오니까 공부 외에도 동아리, 알바, 과행사 등등 다양한 활동을 한다는 게 가장 큰 차이라고 생각해요. 그런데 역설적으로 대학에서 가장 만족스러운 부분은 또 공부인 것 같아요. 저는 전공이 되게 잘 맞아서 제가 원하는 전공 수업을 집중적으로 들을 수 있다는 게 가장 만족스럽습니다. 저는 본가가 서울이라서 이제 집에서 다닐 수 있는 서울 안에 있는 대학교를 가는 게 목표였어요. 그런데 검정고시 출신이 지원 가능한 전형은 논술하고 정시밖에 없더라고요. 그래서 인서울을 하려면 무조건 정시밖에 없겠다라고 생각했어요. 저는 어려서부터 이제 법학과를 원했던 거라 학과 선택에 있어서는 고민을 하지 않았어요. 지금 로스쿨이 생기면서 법학과가 많이 없어지고 있는 추세라서 법을 배울 수 있는 학과를 골랐습니다. 네, 저는 고2 나이였던 18살 11월쯤에 자퇴를 해서 그 다음에 4월 검정고시는 접수할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8월 검정고시 한 차례만 응시했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듯이 인서울을 하려면 수시는 논술밖에 쓸 수가 없었는데 막상 수능을 보고 나니까 가채점 결과가 예상보다 좋아서 그냥 경치로도 붙겠지 하고 말았습니다. 저는 현역 나이에 대학을 가는 게 목표였던 거라서 이제 11월에 자퇴한 다음에 11월까지 딱 1년 정도 공부를 했습니다. 수능 성적은 국수 영탐탐 순서대로 11222 이렇게 나왔어요. 국어랑 영어는 원래 베이스가 있었어요. 그래서 사실 시작할 때도 이제 2등급에서 3등급 정도는 나왔습니다. 그런데 두 과목 다 감으로 푸는 경향이 강했던 거라 확실한 풀이로 이제 안정적인 점수를 받는 걸 목표로 했어요. 수학과 탐구의 경우에는 완전히 도배였어요. 아예 개념을 몰랐던 거라서 모의고사 등급 자체를 얘기할 수가 없네요. 사실상 학교를 고1 1학기까지만 다녔던 거라서 남들이 고1, 고2 때 배웠던 것부터 따라가야 했거든요. 결국 노베에서 수학은 1, 탐구는 2까지 올렸다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거의 인강하고 독학 위주로 공부했습니다. 먼저 인강으로 개념 강의를 들은 후에 혼자서 정리하고 문제를 풀어보는 식으로 공부를 했어요. 근데 워낙 약했던 수학의 경우에만 주말에 학원에 가서 모르는 부분을 질문했습니다. 네, 충분히 가능해요. 요즘에는 EBS, 사설 인강 사이트 등 인터넷에도 워낙 좋은 컨텐츠가 많기 때문에 이런 인강을 잘 활용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사설 사이트의 경우에도 환급형 수강권 이런 게 있기 때문에 잘 알아보시면 큰 비용 부담 없이 이용할 수 있을 거예요. 다만 학교 밖 청소년의 경우 공부하다가 이제 모르는 게 생겼을 때 그게 문제가 되거든요. 학교에서는 담당 과목 선생님께 이제 여쭤보면 되는데 저희는 그럴 수가 없으니까요. 그래서 주변에 같이 공부하는 친구나 인강 Q&A 게시판 아니면 꿈드림 프로그램 이렇게 질문할 수 있는 창구를 잘 확보하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저는 꿈드림의 멘토링 프로그램을 통해서 수능 국어 멘토링을 받았어요. 여름쯤부터 수업을 시작한 거라 사실 긴 시간은 아니었는데 그동안 공부하면서 궁금했던 거 이런 거를 해결하면서 마무리를 잘 하는데 도움이 되었습니다. 꿈드림마다 운영하는 프로그램이 다를 수는 있지만 수능과 관련해서 이제 지원을 제공하는 곳도 있으니까 가까운 꿈드림에 꼭 문의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일단 쓸 수 있는 시간이 많다는 게 제일 큰 것 같아요. 학교 다니는 친구들 얘기를 들어보면 이제 학교에 있는 동안은 수능 공부를 하기가 힘들다고 하더라고요. 학교 수업이 항상 수능하고 관련이 있는 것도 아니고요. 그리고 수행평가, 학교 행사 이런 식으로 뺏기는 시간도 저희는 없으니까 확실히 공부 시간 확보에는 유리한 것 같아요. 시간은 많은데 이게 관리가 안 된다는 게 단점이에요. 저희는 알아서 이제 계획을 짜고 실천을 해야 하니까요. 학교에서는 이제 수업을 하고 시험을 봐야 되기 때문에 정해진 과정을 그대로 따라가면 되는데 그와 달리 저희는 스스로 목표 학교를 찾아보고 계획을 짜는 것도 이제 어려운 점이었어요. 평소에 나는 자기주도적으로 공부를 잘하는 편이다. 그리고 실전에 강한 편이다. 하는 분들에게 정시를 추천해요. 저도 뭐든 알아서 잘하는 편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막상 자퇴를 하고 나니까 늘어지게 되더라고요. 수능은 벼락치기를 해서 잘 볼 수 있는 시험이 아니기 때문에 정말 꾸준하게 공부를 해야 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이 자신 있으신 분들만 도전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반대로 원래도 학교에 있는 시간에만 공부를 했다. 또 남이 꼭 시켜야 공부를 한다 하시는 분들은 정시를 다시 한번 고민해보시거나 아니면 아예 재수학원 등에 들어가시는 걸 추천해요. 아니요. 저는 이제 자퇴를 하고 학교를 다니면서 못했던 것들을 해보고 싶었거든요. 그래서 학교 시간 때문에 못했던 봉사활동도 하고 책도 읽고 재판 방청도 갔었어요. 그래도 6월부터는 공부에 집중을 했던 것 같은데 취미로 했던 클라이밍 같은 경우에는 수능을 준비하는 1년 내내 계속 했었네요. 저는 하루에 공부는 6시간에서 8시간 정도 했어요. 사실 재수생하고 비교를 하면 아주 많이 한 편은 아닌데 자기가 할 수 있는 만큼 꾸준하게 하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저는 주간 계획을 짤 때 일요일은 이제 비워두고 월요일에서 토요일에 계획한 공부 중에 못한 부분을 일요일에 했습니다. 밀린 게 별로 없어서 일찍 끝나면 남는 시간은 그만큼 쉬는 거죠. 이렇게 약간 여유를 두고 계획을 짜는 게 계획의 달성률을 올리는 데도 도움이 돼요. 저는 수학은 매거스터디의 이제 현우진 쌤, 그리고 탐구는 EBS의 최적쌤과 문병일 쌤을 들었어요. 사실 어떤 선생님을 들어도 요즘에는 다 강의를 잘 하시기 때문에 여러 사이트에 맛보기 강의를 들어보고 자기하고 맞는 분을 고르는 걸 추천드려요. 문제집의 경우에도 다 상향 평준화되어 있기 때문에 내용에는 사실 큰 차이가 없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하루 서점에 가서 이것저것 보시고 그냥 눈에 잘 들어오는 자기가 보기에 편한 걸로 고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초반에 혼자서 계획을 짜고 이제 공부를 해야 한다는 게 막막해서 좀 힘들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나중에 보니까 뭘 할지 고민하는 시간에 그냥 뭐라도 하는 게 더 낫더라고요. 너무 인강을 뭘 들을까, 문제집을 뭘 풀까 이런 거에 연연하지 마시고 뭐라도 하면 결국에는 다 도움이 됩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저는 하고 싶은 걸 이것저것 하면서 공부를 해서 그런지 큰 슬럼프는 없었어요. 그 주에 해야 할 공부를 다 하면 주말에는 영화를 한 편 본다던가 아니면 저처럼 운동을 한다던가 하면서 좋아하는 거를 하나쯤은 해야 이제 슬럼프가 안 오는 팁이라고 생각합니다. 수능 시험하고 같은 루틴을 유지하는 거예요. 이제 저는 수능 한 달에서 2달 전부터는 수능 시간표와 같은 루틴을 유지하는 거를 추천드려요. 막 완전히 똑같지는 않더라도 8시 전에 일어나서 아침에는 국어를 풀고 이런 식으로요. 저는 원래도 아침형 인간이었어서 사실 자퇴를 한 후에도 늦잠을 자지는 않았어요. 근데 일찍 일어난다고 이제 공부를 바로 하는 게 아니라 침대에서 뒹굴거리게 되더라고요. 아무래도 몇 시에 시작해야 한다 이렇게 정해진 게 없다 보니까 처지기가 쉬운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추천하는 방법은 집 밖에 나가는 겁니다. 지금은 코로나 시국이라 어렵겠지만 일어나자마자 집 근처 도서관, 독서실로 나가는 게 좋은 것 같아요. 저는 초콜릿이나 과일같이 쉬는 시간에 이제 먹을 수 있는 간식거리를 가져갔어요. 수능 날은 점심을 좀 가볍게 먹는 걸 추천을 드리기 때문에 평소에도 공부하면서 단 걸 잘 드신다 하면은 이런 걸 수능 때도 챙겨가는 걸 추천드립니다. 저는 원래도 긴장을 많이 안 하는 편이라서 이런 거를 크게 걱정하진 않았어요. 그리고 진짜 시험날 가보니까 모의고사 보는 거랑 차이가 없더라고요. 감독관 선생님들도 학생들이 긴장하고 그리고 또 예민한 걸 아시니까 오히려 친절하게 잘 진행해 주시는 것 같아요.
대학 어디가 사이트에 이제 검정고시 학생들을 위한 대학들이 쭉 정리되어 있어서 유용하게 이용했어요. 사실 정시는 일반 학생들하고 전형의 차이가 없기 때문에 크게 의미가 없지만 수시 플러스 수능 최저를 준비하시는 분들은 여기를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정시의 경우 수능을 보고 난 후에 진학사 등의 모의 지원 프로그램을 이용하는 것도 좋아요. 학교에서는 담임 선생님들이 진학 상담을 다 해주시지만 저희는 스스로 대학을 찾아봐야 하니까요. 가고 싶은 대학교가 정해졌다면 해당 학교의 입학처 홈페이지를 참고하시는 것이 가장 정확해요. 모집 요강, 전년도 입시 결과 이런 걸 살펴보시는 걸 추천합니다. 특히 이제는 문이과 통합이기 때문에 지망하는 학교, 학과에서 어떤 선택 과목을 보기를 요구하는지 이런 걸 꼼꼼히 체크하셔야 해요. 저는 법과 정치, 그리고 경제를 선택했는데 사실 흔한 조합은 아니었어요. 주위에서도 굳이 저 두 과목을 하는 반응이 많았지만 저는 탐구만큼은 자기가 좋아하는 과목을 하는 걸 추천해요. 국영수는 싫어도 어차피 해야 하니까 탐구를 공부하는 시간이라도 재밌으면 좋지 않을까요? 좋아하는 과목도 잘하는 과목도 없다 라고 하시면 각 과목의 특징, 예를 들어서 암기 위주다 아니면 이해 위주다, 개념량이 많다 적다 이런 거를 고려해서 결정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개인적으로 가장 강조하고 싶은 거는 6평, 9평을 신청하는 거예요. 학교를 다니면 따로 신경 쓰지 않아도 6평, 9평은 물론이고 3월, 4월, 7월, 10월 이런 교육청 모의고사도 계속 보게 됩니다. 그런데 저희는 모의고사 일정을 스스로 챙겨야 돼요. 평가원 모의고사인 6평하고 9평은 두세 달 전에 접수를 받으니까 일정을 꼭 체크하셔서 신청을 하세요. 또 실전 경험은 많을수록 좋으니까 여건이 되신다면 10월쯤에 사설 모의고사를 한두 번 보시는 것도 이제 추천을 드립니다. 충분히 가능성이 있어요. 모의고사 한 번도 안 풀어보고 막연하게 나는 수능 공부를 해본 적이 없으니까 안 될 거야 라고 하는 친구들이 있는데 절대 그러지 마세요. 막상 풀어보면 생각보다 괜찮을 수도 있습니다. 제가 꿈드림에서 멘토링 했던 친구 중에서도 8월 검정고시 이후에 수능 준비를 시작해서 최저를 맞춰서 진학한 경우가 있거든요. 최저 있는 전형을 이제 고려하게 되면 선택의 폭이 훨씬 넓어지기 때문에 미리 포기하지 마시고 일단 모의고사를 하나 뽑아서 풀어보세요. 아니요, 자신의 수능 최저 요건을 보고 이제 필요한 것만 전략적으로 준비하시면 돼요. 다만 이합이라고 딱 두 과목만 준비했다가는 낭패를 볼 수 있습니다. 당일에 갑자기 한 과목에서 실수를 할 수도 있으니까요. 그래서 필요한 과목 수 플러스 한 과목 정도 준비하시는 걸 추천해요. 그리고 영어의 경우에는 절대평가라서 등급을 예측하기가 쉽기 때문에 꼭 최저 준비에 끼우는 걸 권하고 싶습니다. 먼저 정시나 최저를 통해서 대학 진학을 하려는 친구들에게는 너무 수능을 어렵게 느끼지 말라라고 이야기하고 싶어요. 학교 밖 청소년도 충분히 혼자서 수능을 준비하고 또 좋은 결과를 낼 수 있습니다. 또 올해 수능을 앞두고 있는 친구들에게는 긴장하거나 조급해하지 말고 끝까지 마무리를 잘하라고 응원해주고 싶어요. 수능이 가까워질수록 불안해지는 마음은 정말 어쩔 수가 없는데요. 저도 그랬고요. 그래도 본인이 지금까지 준비해왔던 시간을 믿고 실력을 100% 발휘하셨으면 좋겠어요. 지금까지 류가영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